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 카이스트에서 온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강연에서 유재춘 센터장님께서 확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코로나 동안에 확 쪄가지고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물과 공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0분 동안 재밌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루피라는 강아지예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 오면 저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 루피는 에너지가 더 넘쳐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 루피가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저희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기도 하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너지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가 뭘까요? 에너지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사진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셨죠? 왼쪽에 보는 것처럼 귀여운 사진들도 있고 오른쪽에 화가 난 노을이도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죠. 경작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낚시도 하고 벌목도 하고 그리고 과일에서 과일도 따먹고 그리고 채소도 수확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 이 밑에 보시는 그 너구리처럼 우리는 일을 할 때 노트북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친구한테 문자를 할 때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요. 그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쓸 때 어떤 에너지를 활용을 할까요? 저희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해요. 오늘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밌는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라는 주인공이에요. 엘사는 마법사죠. 어떤 마법을 부려요? 이렇게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얼음을 가지고 바다도 달리고 이렇게 손에서 쫙 하고 얼음이 나가기도 해요. 멋있죠? 멋있어요. 그럼 엘사가 어떻게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물에서 열 에너지를 빼면 돼요. 물에서 열 에너지가 나가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 얼음이 됩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엘사는 이 얼음 궁전을 만드는데 이 얼음 궁전을 만들 때는 대량의 열이 나오겠죠. 그것을 이 원자폭탄과 비교를 해보면 그 열 에너지의 양이 원자폭탄 16개랑 같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제가 원자폭탄 1개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루에 1~2시간 정도 충전하시죠? 네. 그런데 원자폭탄 1개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스마트폰을 13,000년 동안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충전을 해도 이 전기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위험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공기 매일매일 마시죠? 물과 공기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지구에서 물과 공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과 공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력발전, 댐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하기도 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을 하기도 해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전기를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 그림이 있는데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간단하게 물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일명 그 물 전기 에너지 생성 장치라고 부를게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배터리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공기를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공기를 넣어줘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기전지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 원리가 뭘까요? 궁금해요. 전기가 생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 원리가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예요. 제주도 가보셨죠? 네.
천지연 폭포인데 이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을 가지고 공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장치들도 원리가 똑같아요. 이 장치에는 전극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전극에는 전자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전자의 높이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극 1번에는 전자의 위치가 높고 전극 2번에는 전자의 높이가 낮아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죠. 이 전자도 높은 곳에서 높은 전극에서 낮은 전극으로 전자가 흘러요. 이 전자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이고 이 전자의 이동이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두 잔의 물이 있어요. 잔 하나에는 이렇게 물이 가득 담겨 있고요. 다른 잔 하나에는 물이 반쯤 담겨 있어요. 이 두 개의 잔은 구멍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가득 찬 물잔에서 반쯤 찬 물잔으로 물이 흘러요. 전자의 이동도 똑같아요. 이렇게 물을 한쪽에 전극에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는 전자의 높이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전극에 공기를 불어넣어주게 되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를 불어넣어주게 되면은 전자의 에너지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의 높낮이를 조절을 함으로써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전기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쉽죠? 자, 그러면 물과 공기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엘사가 마법을 부려서 뭐 원자폭탄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러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에는 리튬이온 전지라는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리튬을 쓰는 이온 전지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막대기가 길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전지는 막대기가 짧죠.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기를 사용한 전지의 경우에는 제일 막대기가 길어요. 막대기가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충전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훨씬 더 오래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작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를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한쪽 전극에만 물을 떨어뜨리면 된다 그랬죠? 똑같이 한쪽 면만 물과 닿아있으면 돼요. 여러분 종이접기 잘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종이배를 열심히 접어가지고 물 위에 띄우면 이렇게 한쪽 면만 물과 맞닿아 있어요. 한쪽 면만 물만 맞닿아 있으면 전기가 조금씩 스멀스멀 나와요. 그러면 그 조금씩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재밌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참치캔 많이 드시죠? 네, 참치캔은 저희가 참치를 먹고 싶을 때 그냥 캔을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참치캔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참치캔을 가지고 다니다가 전기가 필요해. 그럼 그때 뚜껑을 따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안으로 들어가고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바뀌면서 전자의 흐름이 생기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네. 재밌죠? 네, 저는 재밌어요. 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이 어딜까요? 약간 누리끼리 해보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네, 학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게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없어요. 여기는 지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네. 화성은 지구와는 다르게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공기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기에는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갈 수 있다면 화성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CO2를 활용을 하면 돼요. 네, CO2를 활용을 해서 전자의 위치, 높이를 조절을 하고 전자의 흐름을 만들게 되면 화성에서도 전기 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물과 공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좀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장치는 아직은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미래의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